자, 민영배만 같아라. 갓형배 5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쁘시죠, 요즘에? 바쁘시긴 한데. 아니, 네.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방송 시스템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상태 안 좋은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아, 그분? 네. 지금 과방이 또 파행된 문제? 네.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하다가 요거 이제 1년씩 하기로 맞바꾸기로 해서 정청래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못 못했는데 먼저 투표를 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만 과방위원장을 맡았는데, 예. 세상에 한 달이 다 됐는데, 회의를 개최를 안 해요. 예.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경우를. 어제 보니까 되게 분노하셨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과방위 회의 거부할 거야. 우리 아니, 그거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죠, 벌써 회의하자 회의 요청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운영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근데 회의를 열긴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안건 미정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는 안 나와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국회법에 보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중 의원을 위원장 대리로 지정을 해놓고 안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과방위는 좀 이런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어제 또 안 나와요. 화가 안 납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 건 놔두고 어제 보니까 뭐 하여튼 과방위가 완전히 파행인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일 안 할 거면 위원장을 그만둬라. 위원장 일을 안 할 거니까. 그 보니까 이게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운영을 거부하고 보니까 또 저희 상임위에 그 방통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더만요. 대통령은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오늘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하고 있는 김효재 그 위원장 네. 대행한테 나오라고 했거든요. 간담회 좀 하자. 어제 과방위가 상임위가 안 열리니까 나와라. 간담회 좀 하자. 그랬더니 또 안 나왔어요. 여기는 또 간담회를 거부하고. 이거 완전히 거부 정권이더라고. 그러니까 과방위가 지금 후kun시범 오염수, 이동관 임명, KBS 수신료 분리징수, 예. 그리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산적해 있는데 네. 회의를 안 해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우주항공청인가 하는 거를 그거를 먼저 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회의를 열어야 우주항공청이 됐든 뭐가 됐든 심사를 할 거 아니냐. 지난번에는 자기들끼리 무슨 그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걸 뭐 여러 가지 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소용이 없거든요. 의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자 봐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위원 임명을 안 하면 지금 5명이거든요. 위원이. 상임위원이 5명인데 위원장은 저렇게 해서 쫓아냈고 한 분을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3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대 1이에요. 한 명이 그냥 나와도 3명이 회의하고 나서 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2명이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저쪽에서 임명한 분들 2명이. 자, 그래서 최민희 의원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임명을 하면은 이게 2대 2가 되니까 의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신료 분리징수, 이 통합징수를 못하는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게 지금 그 시행령 고친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 방송에 계셨잖아요. 예, 이게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짓으로 국정을 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식. 아니 야당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통과까지 시켜놨는데 이러저런 핑계를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꼼수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이게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부 운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내려오라 그러면 좀 내려오든지.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효재 위원장 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지. 장제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과방위로 가셔가지고 아니 꼭 내가 갔는데 막 쳐가지고 이런 왜- 경우 처음 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는 하거든요. 정 피하고 싶으면 자 합의를 하시라. 원래 이제 회의를 안건을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회의를 일단 열어요. 열어서 협의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뭐 의사진행 발언 정도 하고 마무리합시다. 어쩐 줄 아세요 오늘은? 박성중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이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대신 와가지고 딱 100초 동안 딱 준비해온 거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딱 입고 나가버렸어요. 딱 그대로 이렇게 입고 나갔어요. 오늘 회의는 조승래 의원 등 111인의 의원의 개의 요구로 열리게 된 것. 지난 목요일 전체 회의처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간사 협의 없이 계속해서 잡히는 데 대해서 모양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가 되면 언제든 합의하에 이 법안 통과가 바로 우주항공청 법안이에요. 합의하에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원하는 현안 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그 결과 28일 전체 회의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28일 날 또 자기들이 공고를 했었거든요. 위원장이. 근데 그것도 안 하겠대요. 이건 결국엔 지난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했고 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 하고 이 말 딱 하고 땅땅 하고 나가더라고. 결국 이게 국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뜻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윤핵관이 지금. 당연히요. 네. 방통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관 앉혀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또 하필이면 KBS를 또 건들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가 열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태업하고 있는 거죠. 네. 태업. 야, 그리고 진짜 세비를 받고 나쁘네. 있대요. 제가 확인 좀 해봤더니. 와, 아니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돼가지고 선출이 됐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본회의에서 너업죽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상임위원들한테는 얼굴도 못 봤어요 아직. 야, 좀 심하네. 자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국회법에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사고여야 돼요. 그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까지 사고 이유가 뭐냐? 못 밝혀요. 안 밝혀. 사고 이유가 없거든. 말하자면 뭐 어디가 아프다라든지 없어요 그럴 그런 수도 있죠. 게. 그리고 보니까 저 과방위 변호사도 잘랐더만요. 그거는 더 웃겨요. 더 웃겨. 어. 좋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 계약까지 다 해가지고 2,750만 원 날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네 진짜. 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는 변호사로 하겠다. 아 좋아. 근데 그러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나라를 그냥 자기들 이 권력을 자기들 사적으로 소유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 방송에 제가 나와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선출직 공직자 특히 뭐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주권자들이 잠깐 맡겨놓은 건데 선출된 순간부터 이 권력이 자기 걸로 생각해서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런 얘기 생각나네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어서 많이 듣던 말인데 정치를 너무 이렇게 등치에 안 맞게 정말 쪼잔하게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실 장제원이 윤핵관으로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 코드에 맞게 상임위원장 할 거면 사퇴해야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네. 회의를 개최 않는 건 물론이고 나타나질 않아요. 회의장에. 예. 뽑아놨는데 본회의장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이 하시오 이렇게 뽑아놨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사퇴를 해야죠. 하기 싫으면은 사퇴를 해야죠. 제 말이
그래서 그렇게 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주항공청도 택도 없는 일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그 방송법 통과시켜야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저쪽이 거부하겠죠? 이게 무슨 국정이에요, 이게. 진짜 야 나라가 개판이라는 소리 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과방위 근황. 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고식님, 박 기자님 감사하고요. 지금 채팅창 맨 위에 그리고 화면 맨 위에 농협 351-1131- 아, 8776-13 국회의원 민영배 후원회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십시일반 많이 필요 없고요. 개인당 100만 원씩만. 자, 만 원씩만. 과방위 근황 두 가지 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원안위에 쫓아갔어요. 아니 그렇게 시찰단 단장을 맡아서 다녀왔으면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상임위가 안 열려서 보고를 못 한다니. 그럼 우리가 갈게. 그랬더니요. 의원들이 갔거든요. 업무 보고는커녕 시간 조율이 안 돼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 7명 되는 의원들이 원안위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겨우 지금 그럼 국회에서 시간 잡으면 다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모양이에요. 아유.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7월 4일 날 오염수 방류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긴급해요. 난린데 국민들은 난린데 이렇게 이렇게 정말 막 요새는 말이 막혀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오늘 방통위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상임위원 두 사람 안 나왔어요. 김현 의원 혼자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온 거냐 모르겠대요. 국회에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회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예. 네. 국회를 우습게 한다는 건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래 못 가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미중유의 사상 초유의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네. 그러면 뭐 이명박 때도 없었고 박근혜 때도 없었던. 윤석열 씨는 이제 또 미중유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는 그렇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쪽이 미중유면 이쪽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참. 그리고 그거 다 업보다 업보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누구한테 뭐 시비하지 마라. 나중에 뭔 난리가 나더라도 감당 스스로 잘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보니까 과방위가 핵심 상임위원회가 돼버렸네요. 이슈로만 보면. 요새 그렇죠. 이상하게 민영배 의원 가는 곳마다 이래. 일복이 많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수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복이 많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서 자꾸 뭘 만드냐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게 팔자가 있어요. 다. 뭐 탄핵될 팔자도 있고요. 또 저기요 어쩔 수 없이 탈당했다 돌아오는 경우 팔자로 생각하시면 되지. 근래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제가 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찰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새 며칠 사이에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작업.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될지 국가수사청이 될지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만들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헌법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거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장청구권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보거나 지난번에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보면
수사권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에 임하는 법제처나 이 국회 법제실이나가 자기들이 이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담보를 못 해줘요. 그래서 지금 초안을 만들어놨는데 이 발의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제 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게 많아요. 한 3, 40개 되거든요. 예. 그것들을 또 고치려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수사권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변이나 이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일단 발의를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꽤 지금 오랫동안 저로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탈당까지 해가면서 수사권을 축소했다가 나중에는 분리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됐으니 이걸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탈당을 하고 나서 합의안이 나왔어요. 검찰 개혁에 관한 합의안이. 그러니까 그때 하는 6대 범죄 중에서 6대 분야 중에서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기로 하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특위를 꾸려가지고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서 합의문에 그걸 깨트렸는데 그걸 파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든요. 요즘 제가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때 못해서 계속 밀려온 건데 그때 지방선거 앞두고 그거 밀고 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검사 특검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법안 발의하는 이런 것들을 또 선거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 진짜 이 소극적인 이 상황을 민주당이 좀 팍 좀 깨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를 한번 부르든지 합창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이 후쿠시마 이 문제도 뭔가 하여튼 국민들께 결기를 보여주고 해결 방법을 찾는 이 행동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근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재갑 의원님 단식 8일째 하고 있고 오원식 의원님이 어제부터 다시 그 동조 단식 들어갔고 김용민 의원은 저기 지금 해남 물돌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완도 거쳐서 강진 거쳐서 지금 800km 이 우리 바다 지키기 순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갔다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제 오후에 3시부터 한 3시간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라이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때 새날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자,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집합 행동을 좀 해야 된다. 집단 행동을 좀 해야 된다. 그 동력을 찾는 일이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안 되었으면 그냥 170약 전부 머리 깎아 이를테면. 그러니까 전부 일본으로 한번 하위방물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석이 170석일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총선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아무리 그 제2요구를 하고 즉 거부권 행사해도 거부권 행사해도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180석 줘도 아무것도 못 했는데 과반 이상 주라 180석 또 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뭐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역사는 항상 작용 반작용 원리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뭐 대국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검찰이 그 난동을 비우면 결국 국민적 요구가 정치 보복을 안 하고 싶어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복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 참 담고 싶지 않잖아요, 입에. 아니,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못 이룰지라도 국민들한테 민주당한테 의석을 몰아줘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지금 호남 의원이시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어요. 네. 지금 행보를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실 언론들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민주당 갈라치기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낙연이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를 흔든다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왜 웃으세요? 그냥요. 그래서 저는 그 못다한 책임을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뭘까? 그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는 뜻으로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의 실패 혹은 민주당의 실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이 갈라치기용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이분이 영리한 분인데, 이분이 지혜로운 분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아마 그렇게 보면 뭘 당을 만들어서 뭐 선수로 뛰고 이런 일은 제 감으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서 얼마나 이걸 활용하려고 막 별로무 그 갈라치기 발언을 심하게 하더만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진짜 재밌대요. 자기들이 막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막 하대요. 근데 그것도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가 뻔히 보이는데 누가 거기 빨려들겠어요? 안 빨려들지. 다 이 지혜가 있는 분들인데. 근데 민영배 의원은 이제 굉장히 고수의 스킬을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해설을 안 하셔도 돼요. 참. 너무 노골적이시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에 제가 어디 한번 정자에 이렇게 가보니까 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가 이제 광주니까 저희 지역구가. 내년에 이거 좀 직접 연관이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천정배 전 의원도 장관도 나오신다 하고 뭐 정동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박지원 얘기도 나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년 총선에는 올드보이들의 대거 귀환이야? 대거 복귀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을 좀 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런 명단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제 감으로는. 그러니까 그 의원님은 이제 그거잖아. 불감청 이현종 고소원이다 이런 얘기처럼. 누구 입장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요? 아니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상한 행보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 속에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화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낙연을 저 믿는 사람이네 순진한 사람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잘 보면 행간을 읽으셔야죠. 우리 새날 독자분들께서 그렇게 읽는 분이 계세요? 새날 독자분들은 다들 또 판단이 있는 분들이라 행간을 못 읽으니까 말 그대로 직선적인 딱 말. 새날 독자분들은 다 알아들으셨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처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선출직에 진출해 쭉 보니까요. 뭐 인생이 전반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정치인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시민들의 뜻에 주권자들의 뜻에 어긋나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이게 망가진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인의식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잘 봐줘야 돼요. 본인만의 의지대로 정치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 나왔을 때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한다라고 비슷한 약속을 했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제 진심도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배치장 맞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감 떨어지시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민주당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홀라당 먹겠다. 요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진다니까요. 봐보세요.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맞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가요. 그러면 이분한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꾸로 가면 그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거꾸로 가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잘 돕고 동지로서 같이 걸어오면 대체제가 되는데 그럼요. 지금 대체제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호버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겠어요. 호버남, 호남도 버리. 아이 그건 좀 그렇게까지. 그거 거칠어요 너무. 아니요. 이거는 재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윤석열 정부와 전라 투쟁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 호흡을 맞춰주면,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가 호흡을 맞춰주면, 그러면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생겨요. 그런 정치적 자산이 축적이 하나씩 둘씩 되면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김종인 그 전 위원장 표현을 하자면 네. 별의 순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것을 자기 의지만 앞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하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정치 역사가 원리를, 호명하고 주권자가 호명해야지 비로소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비치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분의 정치 인생이 끝난다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어디 종로에 어디에 뭐 사무실을 냈다느니 어쨌든 막 얘기하잖아요. 원래 정치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자기 공간을 가져요. 그래야지 집에서 뭘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선거용으로 막 뭔가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막 꾸며대는 이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제정신이라면 그럴 뿐이 아니다. 여기까지. 절대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왜냐면 그래도 뭐 제정신이라면할지 뭐 호번함이랄지 이런 건 새날에서는 쓰지 말게요. 새날에서 언제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저도 호남이고 의원님도 호남이고. 그래도 좀 제가 뭐 좀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막 쟤도 막 수박된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이 계셨다는데 저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품격 정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하도 못하고 악랄하게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말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새 강원국 씨 있잖아요. 연설 비서관. 네. 요즘 라디오 그 진행도 하고 그러시던데 책을 하나 이제 지난번에 내서 어제 제가 그 항의 방문하고 그러느라고 그 독서 모임 있거든요. 의원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걸 못 가고 말았는데 어제 읽은 책이 그거예요. 결국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말 말을 어쩔 때는 뭐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좀 고품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는 원래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딱 가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그 체력 단련실이 있거든요. 아침 6시에 딱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땀을 좀 흘리고 나서 딱 이 윤리강령이 딱 앞에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품위예요. 품위. 지금 시대에 품위 차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이게 미중유의 사태에 가까운. 그러니까 장제 저런 식으로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게 싸움을 세게 해야 되는데 품 있게 싸운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싸움이 안 돼버려 또 여차하면. 그러니까 의원님이 약간 좀 이중적이야. 제일 품이 강하게 싸우시면서도 새날 방송만 나오면 품이 있는 척을 하세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우리가 개차반이라고 하면서 싸우면 싸움질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지기 싫은 건데 가장 세게 싸우시는 분이 새날 방송만 나오면 품위를 찾으니까 방송으로 아니죠. 행동으로 세게 싸우자니까요.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세게 싸우고 농성하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의원님. 하자고요.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원회 체포 동의안 부결 당론은 없다. 여기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어요. 수용하겠다 예, 정도? 뭐 부분 수용인가 선택 수용인가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렇게 공항에 귀국하는 걸 보고 어째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선가 막 동원돼서 온 듯한 그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뭔가 메시지를 내고 억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약간의 그 조잡함과 이게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생각은 고정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혁신이가 이걸 내놓는데 어째 좀 어설픈 거예요. 뭔 첫 번째 혁신이의 그 내용이 그게 무슨 정말 그걸 특권으로 갖고 있었던 옛날에 그렇게 악용됐던 시절이 있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근래에 보시면 실제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거를 가결시키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그냥 당론으로 정의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가결이거든요.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원래 잘 아시나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 특권이라고 돼 있지. 권한.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특권이란 말은. 불체포권이라고 하는 게 맞죠. 체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방어용이었거든요. 원래.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 방어용이란 말은 뭐냐면 부당한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이거 출발이 아시잖아요.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하려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왕이 마음대로 하려고 때 의회가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 뜻 자체를 우리가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은 앞으로 안 한다. 이런 정도면 굉장히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혁신이가 내놓은 것 치고는 어째 좀 어색하잖아요. 저는 좀 어색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정무적 감각이 초고도일 수도 있고 정무적 감각이 0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아젠다를 던질 텐데 이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본인들이 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건지 아마 본인들도 정무적 감각에 의해서 던졌을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이가 상당히 이제 민심을 못 얻는 느낌? 일단은 기본적으로. 또 이런 측면도 있죠. 계속 친명 분위기라고 공격을 하니까 친명이 아니다라는 걸 뭔가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는 봐요.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저는 방어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건 이제 본인 비판해야 선택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혁신이를 공격함으로써 저거 친명 혁신이 아니다라는 인증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또 해석을 다 하시네. 참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건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했잖아요. 밝혔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그럴 수 있겠네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럼 좋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왜 하필 저걸 첫 번째 의제로 던졌지? 그리고 당이 어쨌든 부결 당론은 없다. 그러니까 골라서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호흡은 맞춰가는 걸로 됐으니까 뭐 출발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이런저런 시도를 서서히 시작을 해보는 건가? 다음에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정도까지만 하죠, 뭐. 네. 어쨌건 저는 혁신이가 대의원제 폐지만 끌어내줘도 민주당 이미지 좋아집니다. 전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 대의원제 폐지? 네. 대의원제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1인 1표, 대의원도 1표, 네. 국회의원도 1표, 대통령도 1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죠. 이제 대의원은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만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 의제로 지금 민영배 양향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에요. 쌍둥이 범죄 넣지 마세요. 절대. 제가요 국회에서 거기서 그렇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상징적인 장면이 어쩌다가 있었잖아요. 한 번 제가 아니 그거는 순차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일이지 동시라는 일 아닙니다. 아니, 어쨌건 간에 이 법사위에서 민영배 찬성하고 양양자 반대하고 앉아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렇게. 있었지요.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고 또 제 고향 분들이시다 보니까 심지어 양양자 의원은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지역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창당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을 민영배 의원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당 창단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호남 물갈이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일단은 양양자 의원의 신당은 뭐 파괴 계획이랄까요? 이런 게 있겠습니까? 아이고 조금 전에 물갈이라 그러셨죠? 광주 시민들이 이미 그 지역구에서 물갈이 해버렸어요 민주당을. 그래서 무소속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주 아니 물갈이 돼버렸어 거기는 이미. 그리고 양양자 의원도 여기에 출마하지는 않겠죠? 할 것 같은데요? 진짜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국민의 희망 창당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요? 거기가 겁나 재밌어요 지금. 거기 나오시는 분들 알죠, 저도. 네. 누구 지금 네. 출마 대기 중인지. 네. 네. 겁나 그러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호남 물갈이란 말은 선거 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단골손님이에요 단골손님. 근데 그게 양양지원 창당하고는 죄송합니다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예, 양양자 의원이 이거 국민의 희망? 뭐 이런 거 창당, 그 이상하다 근데 당 명칭이 국민의 예, 희망? 국민의힘, 국민의 희망. 지금 그 제3세력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당들이요. 네. 다 반민주당이에요. 국민의 사실. 희망이 아니었어. 한국의 희망이었어. 한국의 맞아, 희망? 맞아. 그런가. 그렇지. 한국의 희망. 까딱했으면 이거 오해할 뻔했네. 한국의 희망. 그렇죠. 자, 예. 근데 뭐 2027년에 수권 능력이 목표다 이런 건데. 당 만들면서 그런 얘기 안 하면 다 해야죠 당연히.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번 네. 봐보게요. 네. 근데 봐보게요? 이제 네. 요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주 전남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물갈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한 60% 가까이 됩니다. 현역을 지지해야 된다. 2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있는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전남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솔직하게 예. 제가 광주 사람으로서 예. 지역 민심을 간혹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으시겠죠. 예.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광주 국회의원들 하면 가장 윤석열과 잘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부 총질이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광주 사람인데도 광주 국회의원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 시민들이 저한테도 제발 좀 제대로 좀 싸우라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당 지도부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제발 좀 싸워라. 뭘 싸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고 싸워라. 제발 좀 싸워라. 말씀하신 대로 특히 광주는 그런 책무에서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늘 좀 죄송하죠. 저도 늘 죄송해요. 제대로 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광주에서는 적어도 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당이 아마 국민의힘보다 정의당보다 절대 더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찻잔 속에 뭐 태풍이 아니라 뭐 이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더군다나 독재 시대에는 제3세력이 안 먹혀요. 민주당만 조금만 잘해도 윤석열과 싸우라는 표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어떤 그렇긴 하죠. 가능성이 조금만이라도 있는 대안 세력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광주 분들이 민주당을 혼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만 같아라. 오늘 또 민영배 같았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아 부족한데. 근데 왜 이 방송 첫 판에 꼭 저를 첫 판에 나오라 그러세요? 저 끝판으로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시간을 네. 뭐 조정 한번 해볼게요. 네, 끝판으로 좀 돌려주시고 어, 다른 사람들이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예. 그러고도 좀 안 된 부분이나 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그걸 갖고 좀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새날 이 독자분들한테 A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보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새날 마음대로 자, 하시고요. 민영배만 같아라. 자, 5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새날은요.